네, 취재기자와 함께하는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증권부의 박승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S 일렉트릭 얘기하시겠다고 지금 가져왔는데 최근에 이제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변압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이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LS 일렉트릭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아시다시피 최근 코스피 지수 안 좋았지만 오늘 반등에 시도하고 있었죠. 그중에서도 앵커 말대로 전기 장비 업종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은 오늘도 장 초반 12%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3% 가까이 오르면서 출발한 뒤 16만 원까지 장 초반 돌파했었는데요. 초반 거래에서 외국인이 순매수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거래일까지 LS 일렉트릭의 최근 일주일 상승률은 15%가 넘습니다. 네. 이간 코스피가 4% 넘게 빠진 걸 감안하면 방어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한 달로 넓혀보면 65%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요. 이 기세에 9만 원대였던 주가는 14만 원을 넘어섰고요.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LS 일렉트릭 말고도 있습니다. 시장에 주목하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HD 현대 일렉트릭도 많이 좋게들 보고 계시고 뭐 효성중공업도 얘기가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200 중에 그 한 달간 가장 성과가 LS 일렉트릭이 주가적으로 보면 좋았다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LS 일렉트릭이 더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네.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30억 원어치 넘게 사들인 외국인들이 이 기간 주가를 띄워올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앞서 움직인 건 기관 투자자였는데요. 네. 지난 3월 한 달 동안 LS 일렉트릭 주식을 하루 빼고 매일 사들였습니다. 금액 기준 750억 원에 육박하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네. 실제로 국민연금은 이달 초 공시를 통해서 LS 일렉트릭의 주식 비중을 1.68%로 늘렸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베스트, 신한, 상상인 등의 목표 주가 평균은 13만 원 초반입니다. 네. 주가가 너무 뛴 거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PBR이 2.49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서 부담스럽다는 의견과 최고 19만 5천 원까지 갈 거란 전망이 맞서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 이런 것들이 최근에 LS 일렉트릭을 좀 많이 올려놓은 긍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전력 배선 업체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다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제 삼성도 들어가서 투자하고 여러 가지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이게 데이터 센터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하더군요. 예. 그런 장비 수요 때문에 결국은 자연스럽게 LS 일렉트릭에 대한 수출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네. LS 일렉트릭의 핵심은 그중에서도 배전인데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기장비 사업은 전기를 만드는 발전부터 전기를 전달하는 송전, 각 장소로 나누는 배전으로 이어집니다. 송전 단계에서 시작된 호황이 배전 쪽으로 넘어오는 산업 사이클을 갖고 있는데 2년 뒤에 이때가 올 거란 예상인 거죠. LS 일렉트릭의 제품 성능과 가격 경쟁력, 정확한 납기일 등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자들 지배력이 높은 미국 시장을 뚫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LS그룹 전반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력기기 강세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KB증권 분석인데요. 변압기의 LS 일렉트릭뿐 아니라 전선의 LS전선, 구리의 LS M&M 사업을 LS가 전부 아우르고 있다는 거죠. 현재 LS 시가총액이 계열사 지분 가치의 3분의 1 수준이죠. 3분의 1 수준이어서 네네. 향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다른 계열사들의 전선 관련 이런 것까지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죠. 오늘 시장을 또 뜨겁게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철강과 알루미늄입니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선을 앞두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철강 노동자들을 만나서 관세 얘기를 꺼냈어요.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3배까지 관세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예. 해당 소식에 장 초반 철강 업종은 4%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가스나 기계화학 등을 제치고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조일 알미늄이나 남선 알미늄, 문배철강 등이 최고 12%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140억 넘게 기관 역시 순매수에 뛰어들었고요. 개인은 매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철강 회사들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죠. 중국 정부가 묵직한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수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중국 회사들이 필요보다 훨씬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싼 값으로 철강을 팔면서 글로벌 시장을 망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현재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는 7.5%인데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를 25%까지 올려야 된다고 제시한 셈입니다.
결국에 이제 대선을 앞둔 입장이라 미국이 11월 대선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또 공수표를 날린 건 아닌지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국내 철강 업체에는 그러면 이 이슈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도 보조금 약간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다만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네. 전문가들 입장은 신중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이유인데요. 미국이 최종적으로 관세를 올릴지 말지는 미국 네. 무역대표부가 기존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결정해야 된다. 네.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다만 미국 관료들은 앞으로 예상되는 중국산 수입 철강 급증을 막고 과액 생산으로 불거진 공정행위로부터 미국의 제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고 네.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조치가 실질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철강과 알루미늄은 17억 달러 정도로 파악되는데요. 삼성선물에 따르면 중국 수입 물량으로 따져보면 철강은 전체의 1%, 알루미늄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인 영향에는 제한적일 거라는 이야기죠. 바이든 대통령이 철강 산업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일종의 포퓰리즘을 내놨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앞서 미국 부역 전쟁 중 관세 대상 부분의 항목 때문에 물가를 자극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철은 1% 전체 물량에 알루미늄은 한 3.6%에 불과하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습니다. 계속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의미로는 해석할 수 있겠군요. 증권부의 박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